네, 오후 분과 제1분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재정권 및 조세권 확대를 주제로 세미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사회를 맡은 제주대학교의 김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여러 가지 자치재정권을 봐서라도 좀 독특하고 또 차별적인 그러한 권한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15년, 20년이 가까이 되는 세월에도 계속해서 뭔가 부족함을 계속 하소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이렇게 따지면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의 권한이 이 자치재정권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처음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 때부터 고민을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지금까지 뭐가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 이제 손희준 교수님께서 발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오늘 5분 토론자가 나오셨는데 토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를 받고 앞으로 저희도 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권을 확보를 위해서 또 조세권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지금 한 35분, 40분이 좀 늦게 시작이 돼서 뒤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전체 주어진 시간이 저희들이 80분인데 한 10분 정도 단축을 해서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손희준 교수님께서 한 20분 내외에 발표해 주시고요. 나머지 5분에 대해서는 한 7, 8분 정도의 그 토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또 한두 분의 또 의견을 듣고 이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손희준 교수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재정권 및 조세권 확대에 관련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청주대학에 근무하는 손희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권 및 조세권 확대 방안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에 이미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직 해결이 잘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해묵은 과제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뭐 학술적인 논문의 형식보다는 이와 관련된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을 과연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가장 그나마 바람직할까 하는 그런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가 띄우기가 좀 여의치 않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은 목차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특례의 내용과 의미, 그다음 두 번째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현황을 좀 간단히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본론인 자치재정권이나 조세권 확대를 관련해서 어떤 쟁점들이 있고 그에 대해서 반대나 또는 찬성 의견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도를 실제 실행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일까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가지 결론 및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첫 번째 서론 부분의 연구의 배경과 목적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을 포함시켰고 제주 및 세종특별위원회도 이미 발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제주형 어떤 분권 모형을 완성하기 위한 재정 특례나 재정 분권적 조치는 굉장히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 조항이면서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벌써 특별자치도에서 한 16년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실질적인 자치재정권과 조세권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 출범할 때 당시에는 그때 저도 좀 관계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섬을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축구 선수 호나울도의 고향인 마데이라 섬의 그 아주 특별한 분권 모형을 제주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예외적이고 또한 여기에서 제주에서 성공하면은 그 분권 모형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 시작은 아마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주형 분권 모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률 제도들이 아주 실타래 같이 얽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결하고 끊어내고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특별한 자치의 권한을 누리고 또한 제주도민들이 그 분권을 또 책임을 향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지금 특별법상의 재정 특례 보시면은 국가의 책무를 먼저 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제주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해서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엄연히 법률로 규정을 했습니다만 아직 이 4조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있는 124조의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즉 지방교부세법에 관련된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즉 일정한 정률적으로 3%라고 하는 교부세를 보장을 해준 것이죠. 또한 사실은 125조에 보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균특회계의 제주 계정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껏 느끼고 보기에는 옆에서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중앙예산기관이고 재정당국인 기재부의 입장은 봐라.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3%라고 하는 법정률 인정해 준 거 아니냐, 정률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제주에 대한 재정 특례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주에는 특행기관 또 자치경찰제 가장 선도적으로 도입했죠. 또 감사위원회 교육자치와의 통합 문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선도적으로 해오셨고 그와 관련된 재원의 일부를 제주 계정으로 충분히 보전해주고 있다. 이게 기재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과연 충분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그 추진 경과를 잠깐 보면은 1단계 2006년부터 국세와 지방세 특별자치도세 전환. 우리나라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누가 정했느냐? 국가가 정했습니다.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목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하고 그것을 이 세목은 지방세로 하고 이 세목은 국세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어떻게 보면 국가의 권능이고 조세에 대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조문은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법률이 왜 필요한지 지방 재정을 하는 분들은 이 법을 폐지해야 된다. 쓸데없이 다음과 같은 세목은 국세로 정한다. 다음과 같은 세목은 지방세로 정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실효적인 제4조가 중복과세 금지의 조항입니다. 국세로 부과하고 있는 과세 물건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 의해서 중복적으로 과세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인 것이죠. 하지만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치시대가 됐고 분권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방에서는 하나의 세목도 새롭게 신설하거나 바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명목만 사실 특별자치도세라고 해서 지방세 모든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는 부가징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나마 2009년 4단계 가서는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신설과 법인세율 인하를 요구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탄력세율의 범위만을 좀 확대해 준 것입니다. 그나마도 어떤 실효적인 제주도에는 조금 실익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단계, 7단계 계속 끊임없이 제주도의 특별한 재정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재부는 일국 2개의 조세 체계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부는 국세는 전국적으로 세목과 세율을 통일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세 세율 조정 또는 세목 이양은 불가하다. 그리고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는 보통교부세의 정률제 또 제주 개정을 설치함으로써 해줄 거 다 해줬다 하는 입장이고 행안부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의 1단계, 2단계 재정분권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관련 제도 변경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른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로 제주도에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현황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보통교부세 3%라고 하는 법정률이 제주도의 어느 해에는 상당히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은 이전 재원 수입을 확보해 준 해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거의 철옹성처럼 지금까지 유지되다 보니까 제주도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익숙해졌고 또 모든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니까 특별히 지방교부세, 특히 보통교부세를 3%로 인정해 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걸로 끝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다른 지방 정부와 같이 사실은 지방 교부세를 배분받는 것이 훨씬 제주도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치재정권 확보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할까를 좀 고민했을 때 제4조에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국세의 세목이양 또는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이양, 즉 징수분이죠. 이런 걸 했을 때 그 법률 조항이 있는 걸 그대로 한번 법대로 해보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저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마침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보통교부세 3%로 받고 있는 지방교부세 분과 제주도에서 지금 걷고 있는 국세 일부, 국세도 지금 11개 세목이 있습니다만 국세 전부를 제주도로 징수분이든 또 국세목을 이양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세가 실질적으로 그 소득과세 부분도 있고 소비과세 부분도 있고 또 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같은 또 목적세는 뭐 도저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기간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개별 소비세 이 네 가지 세목 중에 사실은 제주도로 이양하는 방법. 그럼 세목을 이양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더 많은 장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 네 가지 세목 중에 제주에서 부가 징수되는 부분을 제주도로 이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재정조정제도인 보통교부세의 3% 부분을 그에 상응하는 만큼 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국고보조금으로 받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실질적으로 제주가 매칭 비율을 더 늘려서 부담하는 방식이 가장 그나마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주특별법 제4조의 규정도 지금 아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법률 개정안으로 보면은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해서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하는 부분은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히 특별법에서도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소득세와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 등 일부 국세 세목을 이양하는 등으로 개정하시기를 저는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이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아주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그러니까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확보하고 이전재원인 보통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축소하는 노력을 왜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라면 자치도의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나 또 주민소득 증대 방안 이런 것들이 이후에 바로 재정 수입과 연결되어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가 특별한 재정 사업들을 벌리고 그를 통해서 수입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질적인 분권 모형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도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조치에 의해서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따라서도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세를
제주도에서 부가 징수되는 부분을 넘기는 부분도 그에 관한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넘겨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분을 하거나 다시 계산을 해야 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순차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우선, 그리고 부가가치세부는 그 다음, 아니면 법인세, 소득세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하나씩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칭에 걸맞는 재정분권 모형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있는 면세 특례 확대라든지 실질적으로 가칭 카지노세 도입 방안, 또 그와 관련해서 탄력세율을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소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지만 다소 좀 지엽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생략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이 분권 모형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많은 노력을 해왔고 다른 지방정부가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처음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에 따른 성과평가도 곰곰이 해보시고 또한 도민들도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분권 모형이 사실은 여러 가지 재정 특례나 무슨 특별한 지위를 요구하기보다는 주민들의 만족감이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 교수님께서 시간에 잘 맞춰주셨고요. 아마도 이제 자치재정권 중에서 이제 국세 이양에 관련된 좀 구체적인 그런 전략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막연히 국세 이양이라는 그런 화두로서 끝났던 이야기가 조금 더 세목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이 들어가는데 일단 토론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 토론자를 먼저 소개해 올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순대대로 라임은 성결대 교수님이십니다.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시는 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의 우리 김기명 사무관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이신 좌광일 선생님,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제주도의회 정말 열정이 넘치는 화이팅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이신 박호영 의원님.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전략연구소의 소장님이신 우리 홍성선 박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자, 5분이 토론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예산 쪽지를 받은 게 아니라 예산 쪽지가 받은 게 아니라 이 스케줄에 대한 쪽지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16시 40분 이전에 그 다음 스케줄 때문에 꼭 종료를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받아서 처음에는 이제 5분한테 7, 8분, 10분 정도의 토론 시간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니 이제 후로까지 생각하면 한 토론자분당 한 5분 내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바로 이제 세미나 전에 라이먼 교수님께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좀 토론을 부탁을 하셔서 그러면 일단 우리 제주도에 계신 우리 토론자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주민자치연대 좌광일 사무처장님께서 먼저 해주십시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좌광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1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실질적인 재정 분권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지금 뭐 7단계 제도 개선 과제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단계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국가의 사무가 이렇게 이양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이렇게 국가 사무가 이양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만큼 사무가 이렇게 많이 이양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로 인해서 이제 제주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재정이 소요되는 사무를 이양할 때는 좀 재정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하고 확정해서 이양하는 것을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제주도가 아무리 많은 권한을 이양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럼 저는 삐좋은 개설국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발자 여자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제주특별법 4조 3항에 있는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이런 방식이 사실 임의 규정이 아니고 강제 규정이잖아요.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양해야 될 조항이라는 거고요. 정부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일국 이 조세체제 불가라든지 지방 간의 이제 그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문제를 좀 하루빨리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세목을 이양하는 방식보다는 이렇게 제주에서 징수되는 이제 국세를 이렇게 이양하는 세액 이양 방식이 현 조세 체계를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현실적인 이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카지노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지노세 도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다만 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현행 카지노에는 이제 국세, 지방세, 관광진흥기금 여러 형태의 이렇게 조세, 그러니까 부담금이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카지노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편입시키는 그런 형태를 이제 말하는데요. 이 카지노세를 만약에 도입하게 된다면 저는 반드시 세수 중대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이 카지노세가 지금처럼 이제 관광진흥기금을 이제 걷어서 그거를 이제 관광사업 분야에 한정해서 사용할 게 아니라 도민사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뭐 주택이라든지 교육, 의료 이런 부분들, 사회적 약자, 그리고 주민들의 복리 증진 이런 데 이렇게 반드시 좀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제 카지노세를 이렇게 도입하려는 취지가 도민들의 어쨌든 사행 산업이라는 도민들의 부정적 여론, 그리고 그동안 카지노가 지역 사회에 기여한 게 좀 미미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 그리고 과세 체제가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좀 단순화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게 도입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세금 자체를 지금 카지노세를 만약에 도입하게 된다면 이게 카지노 업체들의 세금 감면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카지노세를 만약에 도입하게 된다면 과세 표준 구간을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부분은 이제 면세점 지정 권한과 관련해서 지금 뭐 제주도로 이양하는 이런 것들을 방식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면세점 지정 권한을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 저는 이것도 뭐 이렇게 충분히 어쨌든 이제 논의가 필요하고
신중한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면세점 지정 권한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비리라든지 복마전 이런 뉴스들이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작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저는 이 지정 권한을 이용하는 방식보다도 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지금 현행 카지노가 아니고 면세점 매출액에서 일정 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이렇게 조항을 제주특별법에 좀 신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광객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이제 혜택은 면세점에 집중되고 있다는 도민사회 이렇게 여론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2019년도만 하더라도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라 롯데 면세점이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총 매출액이 2조 원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돈은 대기업이 다 가져가고 도민들은 이제 뭐 교통 불편이라든지 뭐 쓰레기 뭐 이런 것들만 이렇게 떠안는다고 이렇게 불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면세점에서 이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것, 이거에 대한 일정 부분 지역사회 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발제자께서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뭔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서 도민들이 그만큼 특별자치도 안에 살고 있는 도민으로서의 어쨌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긍심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쓸 때도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표기 않고 그냥 제주도라고 쓰거든요. 제주도. 뭐 특별한 거를 저는 사실 이렇게 몸으로 체감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특별한 게 뭔지, 그리고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지역 간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그럴 거면 뭐하러 이제 특별자치도를 만들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제주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을 제시하면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뭐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을 갖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제주 도민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좀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좌강일 사무처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앙정부처의 업무 이양으로 따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고요. 또 국세 이양에 대해서는 세목보다는 세액으로 하는 어떤 방법을 고민하는 게 좋다는 말씀하셨고, 또 카지노세에 대해서 이걸 이제 역용하는 그런 것들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면세점의 지정 하고 거기에다가 일정 부분은 지금 이제 관광진흥기금이 부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 부과되는 것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업무 이양에 따른 재원 확보할 때 우리가 페이그 원칙을 여기도 좀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갖고 있는 업무가 따른 재원이 확보되면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를 같이 고민해서 그것이 이제 돼야 되는데, 우리 제도 같은 경우는 일단 중앙부처의 권한만 갖고 왔지 재정을 그걸 어떻게 조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나 법률에 보면 요즘에 보면 페이그 원칙을 적용하려는 이제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원이 필요하다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시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것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카지노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레저세 포함해서 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경마경륜이 다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같은 도박성이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항상 유연하게 법조문을 이제 수정하면 하지 않을까. 굳이 새로운 세목을 만들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저강의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박호영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 박호영입니다. 저를 이렇게 토론자로 초청한 거는 아무래도 예산결산 관련해서 이렇게 자치재정이라든지 조세권 확대에 관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그 하기 전에 발제를 해준 우리 손희준 교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의미 있는 재정 운영 방안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특히 제주도 국세 이양 방안을 제주특별법 제4조 개정안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행정 부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이 사항들을 고려해서 개선하겠다는 그러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방 분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재정 분권에서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치 분권을 따르면 재정 분권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같이 노력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그래서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세출은 4대 6인데 반해서 국세는 지방세와 7:3으로 지방 세출과 세액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염려가 되고 있고요. 제주도의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이런 비중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좀 개선해서 최소한 이 비율을 6:4 정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것도 사실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제주도와 또 의회에서 같이 협력하면서 해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조세권 강화를 위한 탄력적인 확대 및 부담금 설치 관련 권한이 지방 이양에 대한 말씀에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특별자치는 현재 관광진흥기금 레저세 재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관광진흥기금은 조성액은 2019년도에 592억 원 정도 돼 있고요. 지난해에는 318억으로 감소한 채 올해 연말에는 지금 101억까지 감소할 전망이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원래 기금으로 211억 원이 수입액이 있지만 지출액은 수입에 비해서 지출액이 너무 많다. 지출액은 지금 420억이 지금 달라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그 존경하는 그 좌광열 차장님 말씀했던 내용들이 하나가 이 카지네스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은 제주도에 관광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이게 복지라든지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지금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코로나의 경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지금 처해 있는 것도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레저세 관련도 최근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매년 600이 넘어섰었는데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일환으로 경마 중단이 뭐 장기화되면서 레저세가 지금 작년에 징수액 90억 정도, 올해는 지금 상반기 27억 순으로 굉장히 고갈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입 구조가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강구해야 하며 제주 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을 위해 필요한 세출 수요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세원 이양 또는 신설을 추진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우리 차장께서 이제 좀 빨리 끝나라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이따가 또 다시 이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분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과 지방 간 상생 협력이 파트너십인데요. 이런 게 굉장히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주도에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또 행정에서 그렇고 한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제 저도 같이 반성할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지방의 어떤 재정 분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국가 간 우리 또 제주도 간에 협력책을 구축해서 제주의 그 앞으로 먹거리 사업들은 사실은 관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관광을 통해서 제주도의
전체적으로 영향 미치는 게 거의 뭐 75%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주도에 대한 어떤 관광의 어떤 지원 정책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좀 고민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관광 관련도 사실은 이제는 단체에서 개별 관계를 바뀌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관광객을 맞이하는 것도 우리의 준비될 내용들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주도의 어려운 여건들을 수입을 가져가지고 개선해야 될 방법도 사실 있기도 합니다. 특히 또 국가 이전 재원을 둘러싼 지자체들 간 재원 배분과 관련하여 제로섬 대결 구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국정의 주요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거나 중앙정부가 지방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유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 경쟁력이 원천인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지방 세수 확충과 지방 재정 분권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 긴밀한 재정적 상호 협조가 필요하고요. 지방자치단체 또 도에서도 부단히 건전한 재정 운영 노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박구영 의원님께서 자치분권의 완성은 자치재정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분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하고 지방 간의 협력 체계가 필요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불균형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하길 지금 우리가 자치재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앙정부는 부자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가난하다는 거죠. 이게 모든 지방자치단체 물론 이제 교부세 를 받지 않는 한 6, 7군데를 제외하고는 아마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관광진흥기금은 다른 타 시도하고 달리 우리 제주도 자체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강원랜드는 중앙부처에서 받아서 다시 배분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 카지노에서 나온 것 또 입출국할 때 들어오는 돈을 통해서 관광진흥기금을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그 코로나 시국에 어디 돈을 벌릴 데가 없는 거죠. 중앙부처에 어떻게 달라고 요구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그 소위 취약한 이러한 그 기금의 구조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토론자이십니다. 우리 지방재정전략연구소의 홍선선 박사님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상선입니다. 저는 우리 또 이번 기회에 우리 손희준 교수님이나 라이문 교수님, 우리 김기명 사무관님이나 이렇게 중앙에서들 이렇게 오셔서 제주에 관련된 얘기를 할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얘기를 서두에 하면서요. 왜 우리가 자치재정권과 조세권 확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그때를 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저 출범 시점에서 지방 분권을 얘기했습니다. 지방 분권을 얘기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의 얘기하는 우리 제주특별법 4조의 국가의 책무라든가 그다음에 124조, 125조의 균특태계라든가 이런 어떤 재정권을 다 한다고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 법이 과연 법대로 됐느냐? 법이 거의 유명무실화됐다는 얘기죠. 그럼 정부와 우리 제주와 이 설득의 논리를 과연 우리가 만들어 봤는가? 정부를 설득할 만한 논리를 제주에서 만들어 봤는가? 여기에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만한 논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논리를 저희는 좀 부족했다. 저희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고요. 제주에서 그런 준비를 못했다. 근데 정부에서 못한 건 또 뭐냐? 지금 우리 제주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보고 지금 지방분권, 재정분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지방분권의 시범의 케이스가 돼서 제주에 막대한 예산을 지방 예산을 들이면서 어떤 분권의 가장 선두주자로 제주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주의 공무원들이라든가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큰 활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발전시켜 왔는데 과연 정부는 제주의 지방분권이나 재정분권을 위해서 붙돋기 위해서 그 자양분을 쌓아놔 줬느냐? 이걸 고민해 봤을 때 정부에서 과연 그걸 해줬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교수님네도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제주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앞으로 지방분권화되면 전국으로 나갈 거란 말입니다. 재정분권하겠다. 근데 왜 하겠다 그러면서 돈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니네 자치도 아니냐. 자치가 뭐냐. 니네대로 해라 이 얘기예요. 근데 법에는 해놨다. 특별법에는 있는 걸 유명무실로 한다라면 그게 과연 되겠느냐.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여기에 그 논리는 뭐냐라는 게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에 있는 국유재산이라든가 국가재산 자산을 지방 양해를 해서 제주도 재산으로 줘라.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논리를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가 조세법률주의가 있지만 부담금이나 기여금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조례라든가 이런 걸 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좀 부여해 줘라. 특별도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환경개선 부담금도 저희가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요. 이러한 어떤 특별적인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힘을 못 가진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우리 제주도만 얘기하니까 니네들은 떠들어라. 우린 안 듣겠다 이런 얘기예요. 중앙에서.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제주도 장난데 우리 제주도처럼 특혜기관들 다 왔는데 니네 돈 안 줘. 니네들이 다 알아서 해야 하면 어떡할 겁니까? 자치단체별로. 그건 제주도가 이런 어려운 실정이 있으니까 니네들도 서로 협력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의 이제 문제들은 전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들을 가지고 중앙정부라든가 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이 뭐냐. 여기에 앞으로는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이나 그런 비중을 둬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 박사님께서 이제 특별자치도법에 처음에 태생부터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언뜻 생각해 보니까 특별자치도법을 만들 때 공청회 할 때 정말 우여곡절 속에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이제 재정 쪽에 담당해서 토론을 했었고요. 그때 분위기만 해도 앞으로 2, 3년 내에 많은 수정을 통해서 많은 걸 줄 것 같이 그렇게 착각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그 추진 동력이 너무 상실되어 버린 거죠. 그렇다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지역 국회의원의 어떤 형평성, 지역의 형평성 때문에 항상 막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좌강일 사무처장이나 우리 홍성섭 박사나 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주도 분들이 준 게 없다는 그런 자괴감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은 제가 밖에 나가서 육지에 나가서 이렇게 토론해 보면 제주도에 있는 권한이 너무 훌륭해서 부럽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제주도만 3%를 주느냐라는 식으로 공격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이 3%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방재정학회를 뭘 하든 당연히 한 것 같이 너무 고맙죠. 그렇지만 또 다른 데에 가면 왜 제주도만 주느냐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시작과 지금의 상황은 좀 사뭇 달라서 아마 이런 세미나를 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우리 행정안전부의 우리 김기명 사무관께서 토론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먼저 존경하는 손희준 교수님 발표에 토론회로 참석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지금 행안부하고 지방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중앙 쪽에서 지방재정에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주고 계시고요.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또 제안을 해주셔서 또 반영된 또 그런 기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사전에 교수님 이제 발표 자료를 쭉 읽어봤거든요. 이거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좀 현실적인 인식을 정확히 좀 하고 계시고 좀 필요한 좀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행정안전부에 있지만 제가 자치분권위에서 재정분권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신 대로 이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제주 특자도의 분권 모델 완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권의 이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도 제주의 조세자주권 확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대로 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이같이 좀 제주 특자도가 요구하는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조세나 재정자주권이 제대로 좀 추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국사 지방세도 그렇고 이 재정제도가 상당히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간에도 연계가 되어 있고
국가하고 지방 간에도 연계가 돼 있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핀셋으로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중앙하고 뭐 중앙의 반대도 있고 다른 지자체의 반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먼저 이제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제 뭐 조세권 확대를 위해서 우리 뭐 특별도 추진단도 그렇고 세상보다 그렇고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거를 같이 이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법인세라든가 뭐 소득세라든가 제주에서 뭐 거치는 이런 국세들을 뭐 이양을 한다든가, 뭐 또 입소세라는 거, 뭐 카지노세 도입하는 거, 외국인 카지노세 도입, 여러 방안을 추진했습니다만 그 대부분의 이 안들이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재정 영향이나 뭐 국가에 미치는 재정 영향 때문에 사실은 좌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제주가 일단 조제 제주권 같은 것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우선 그 타 지자체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같은 관점에서 이제 저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제안해주신 그 대안 2를 저는 굉장히 그 좀 의미 있게 봤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조세를 국세를 갖고 오는 대신에 뭐 교부세를 일부 좀 양보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국세 뭐 법인세를 갖고 오고 그다음에 교부세를 어느 정도 양보를 좀 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기능을 또 갖고 있는 이런 패키지의 이런 방법을 갖다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를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안으로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카지노세 도입은 상당 부분 많은 그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이게 레저세에 포함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방안들도 사실은 제주도를 뭐 재정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자체도 사실은 같이 추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처음에도 이제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제주 특대도가 어느 정도 한계에 좀 부딪힌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 막 권한도 뭐 이렇게 막 이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좀 부딪힌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좀 패러다임 좀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저는 그 제주 특대도의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지방자치 특별한 자치단체로서 먼저 우선적으로 어떤 그 추진해 나가는 사안들을 타 지자체나 국가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그런 어떤 그 작업들도 좀 많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요. 이건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조금 손해도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안 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좀 필요하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오늘 뭐 손혜진 교수님 어쨌든 좋은 발표에 저가 토론회를 참석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기명 행정안전부 사무관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면 다시 지역 형평성, 다른 지역 자치단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공감을 갖게 할 것이냐. 사실 우리가 지금 7단계 끝나고 8단계에 가면서 관련된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보면 그 설득 논리를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항상 나름대로 갖고 가지만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받아줄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안 받아지는 경우가 대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굉장히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이야기가 그거 같아요. 다른 지역에 공감을 가질 수 있는가? 쉽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서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마음은.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토론의 마지막이십니다. 예, 라이먼 교수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예, 성결대 라이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가 이제 한 15년 정도 된 거죠. 말씀 주셨듯이 사실 뭐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출범이 되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행정적 특례를 부여해 달라라는 요청도 있었고 실제 각종 법률을 통해서 제도는 마련을 해놨죠. 근데 실천이 안 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행정적 자율성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현재보다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제주의 특례를 줘야지 자율성을 주어야 당초 설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가세자주권, 재정제도, 그리고 재정 확충, 이런 재정과 관련된 주장들이 한 축을 형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주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연구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사실은 답 다 나와 있지요. 오늘 송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은 그동안 발표됐던 내용들을 사실 총망라를 했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무엇을 했냐면 왜 이게 안 되느냐라는 점들에 대해서 이제 짚어 주었다라는 점이에요. 욕심이 과한 측면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인식을 잘못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점들 때문에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보자라고 이제 다양한 대안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송 교수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전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대로만 되면 사실 제주특별자치도가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 같은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차이를 존중하고 정체성을 찾아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보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꼭 성공해서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송 교수님이 주신 내용들이 실현이 되면 한 발짝 더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오늘 제안된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도 본인들 각자의 생각들을 다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몇 개의 이해관계자들을 좀 유용화시킨 다음에 각자에게 좀 부탁을 좀 드려보시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오늘 발제를 해주신 송 교수님, 그리고 우리 토론을 하고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같이 해당이 될 건데, 특히 송 교수님이 이 분야의 대가이시고 그 다음에 이 분야에 대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새로운 대안을 자꾸 개발하고 만들자라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왜 이 제주도에게 재정을 확충해 줘야 되느냐 라는 필요성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논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고 현재 어느 정도가 부족한데, 지금의 재정 시스템을 가지고는 이거는 충당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게 재정을 확충해 줘야 되는데 그 수단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앞부분에 대한 논리 보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작업들을 우리 송 교수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저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에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대안 만들어졌고요. 그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 선생님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무지하게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열심히 해주셨고요.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는 데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자, 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각종 대안들을 만들었는데 그 대안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대안들은 많이 만들어졌는데 몰라요. 이 대안들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 필요가 있고요.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회, 그다음에 설명회, 언론 홍보, 홍보물 제작 및 배포라든지 타 지자체 중앙부처와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공론회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너무나 많은 대안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대안들은 절대로 동시에 진행될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이 대안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시적으로 앞으로 이야기할 때는 미시적으로 이 부분을 좀 확대시켜서 이 부분을 받아오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재정체계에 대한 그림을 새롭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새인데 우리가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면 이런 모양새대로 이렇게 바꿔나가자라고 해서 그림을 좀 새롭게 그리고 이렇게 거시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재정체계는 말씀 주셨듯이 상호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림을 새롭게 그리면서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뚝심 있게 밀어붙일 것인지 이런 그림들도 다 같이 그려보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어떤 대안을 만들어도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 즉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제도의 실현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는 우리나라는 동반자 관계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보조금이 전체 25%예요. 그러면 나눠주는 역할밖에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의 통로란 말이죠. 이렇다고 한다면 이건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대리인 관계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리인 관계로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발생이 되냐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종 중복과세 금지 규정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조세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지방세가 아닌 교부세나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려는 인식이 커지고 있고요. 세입자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출자치의 일정 부분만 허용하려는 성향들, 용도가 정해져 있는 보조금이 세입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인식의 관계가 전환되지 않으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사무나 기능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부 간 관계가 이와 같은 인식의 관계를 이런 인식의 관계 속에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절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한 발짝도 진도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의 전환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세발자전거 모델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발자전거는 3개, 앞바퀴와 뒷바퀴 2개 그리고 안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안장에 제주특별 도민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앞바퀴에 동력을 전달하고 나면 앞바퀴에는 지역 경제가 자리 잡아서 지역 경제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도민과 지역 경제계가 중심이 되면서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심을 잡아주면서 지원하는 역할들을 수행해야 돼요. 자,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유익 있게 봐야 될 것은 뒷바퀴 2개의 크기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중앙정부의 바퀴가 크고 지방정부의 바퀴가 적다고 하면 뒤뚱거리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양새가 아니라는 거죠. 중앙과 지방이 동일한 크기의 바퀴 크기를 가지면서 지원 역할을 수행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어야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를 희망하면서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수님 정말 많은 것을 말씀하셨고 아마 오늘 토론의 그 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총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과연 재원들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어떠한 제도를 만들었을 때 홍보라든지 또 그 제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중앙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삼박자들이 맞아야만 제주특별자치가 완성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그래도 플로에서 혹시 질의가 있으신 분은 한두 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손희준 교수님으로부터 코멘트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예. 예, 제주도의 예산결산 특별전문위원입니다. 그 손희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민 소득 증대가 세입 증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 라이먼 교수님께서 제주도에 그러한 메커니즘을 왜 만들어야 되는가, 국가가 왜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그 앞단에서 고민을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소득세, 그다음 법인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이 네 가지 국세 세목을 이행하는 부분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 소득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과목은 관광에 굉장히 탄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의지와 무관한 이제 코로나라든가 사드 사태에 이제 지방세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커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혹시 한 분 더 추가로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계시면 우리 송 교수님 그 아까 질의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우선 시간에 쫓겨서 제가 가급적 20분 안에 제 발표문을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토론자 분들께서 제 발표를 아주 많이 보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남이 잘 되는 걸 잘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체가 뭔가 같이 가야 된다. 굶어도 같이 굶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이 좀 크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이나 발전도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그러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말씀하신, 저는 그래서 사실은 덥석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게 스텝이 꼬인 게 보통교부세 3%를 덥석 받은 게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독배였어요. 제가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로서의 특행기간 넘어온 부분이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보정개수로 활용할 수도 있고 특별한 재정 수요를 매년 재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 방식이 훨씬 더 제주에는 더 안정적인 재원 확보 수단이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서, 즉 징수액을 넘겨줘서 그것이 플럭추에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방교부세를 유지한다면은 그 부분에서 안전판으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미세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 지금 추진단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또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간의 이 아주 복잡한 연계,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아까 라이먼 교수님 얘기한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먼저 하되 그것이 무조건 제주에게 큰 재원을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긴 숨으로 봐서 보다 바람직할까, 그걸 결정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한국 지방자치 3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환경기업 부담금을 지금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30년 동안 계속해서 명칭은 달리 되어 있습니다. 입도세, 관광세, 환경 부담금 여러 가지 명칭으로 특별자치도에서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다 걸리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주도민들이 다 원하고 또 환경을 보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명분이 많고 세금을 안 받으면서 여러 가지 유용한 데 사용하고 관광객을 통제하고 이렇게 사용하는데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주장하건대 우리 이제 송 교수님 발제에도 내용이 나오는데 중앙부처의 인식이 필요하다. 일국 이조세 체제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지방세는 소위 말해서 이제 법정 지방세 11개 세목이 있는데 그 11개 세목 외에는 조례를 통해서라도 세목을 만들 수 있게끔 좀 권한을 부여를 좀 해달라는 거죠. 그게 물론 이제 헌법 개정 사항일 수도 있지만 11개 세목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을 테니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를 통해서라도 세목을 좀 신설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는 외국에서도 몇 개국에서는 조례를 통해서도 세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자기 결정권이 뭐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지방세를 우리가 흔들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해보겠다는데 30년 동안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정도가 되어야 지방자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제해 주신 우리 송 교수님, 그다음 나머지 5분 많이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뭐 재미없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라고 남아 있는 플로어에 계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